자, 먼저 미국 경제를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요게 뭐냐? 미국 3개월물 채권, 국채. 그래프가 이상하죠? 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이 돼? 이거 싫어하냐? 싫어합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국채의 가치가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10년물. 10년물도 만만치 않아요. 3.45, 3.5 정도 돼 있고요. 2년물 4.0, 3개월물은 5%가 넘습니다. 국채가 안 좋다. 미국의 국채가 안 좋다는 것. 미국의 국채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렇지가 않다. 자, JP 모건 CEO가 새 은행 감독 규칙 빅테크만 이득을 본다라면서 불만을 내놨어요. 무슨 얘기인가 조금 들어봤더니, 자, 의회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위청거리는 금융산업에 대해 잘못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같은 대출 기간의 파산을 막기 위해 값비싼 새로운 감독 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애플과 같은 빅테크 회사가 승자가 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자, JP 모건이라면 사실 미국에서도 방귀 좀 끼는 회사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애플페이 얘기가 나옵니다. 애플페이는 직접 결제 처리해서 핀테크에 의해 대중화된 지불 후 구매 방식, 더 파격적인 사업 모델로 이동 중이다. 그리고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JP 모건 CEO가 은행 위기 아직 안 끝났다. 안 끝났죠.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도 나왔죠. 아이폰 사용자 애플에 돈도 맡긴다. 자, 애플이 은행 업무로 슬슬 확장을 한다. 오늘 퍼스트 리퍼블릭 파산 수순이죠. 미국 은행 올 들어 4번째. 은행 위기가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조금 파산 이유가 좀 다른데 이것도 뱅크런 때문이에요. 왜 뱅크런이 일어났냐면 저금리 시대에 대량 판매한 고정금리 장기 모기지. 이 상품이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준이 너무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모기지, 미국의 모기지는 대부분 고정금리란 말이에요. 저금리 시대에 너무 많이 팔았어. 이것 때문에 고금리와 집값 하락기를 맞아서 대출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커진 것도 몰락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안 좋아지니까 뱅크런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막 뺐어요. 버티지 못하고 파산해버린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은행 파산이 뭘로 일어났죠? 실리콘밸리 은행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게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상징적이냐면 그게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이거야. 고정금리 장기 모기지를 너무 많이 팔아서 발목을 잡았다. 이해가 되잖아.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 실리콘밸리 은행은 태생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벤처기업이나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주 업무 자체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많이 벌었죠. 미국에서도 순위가 13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탄탄한 은행이었던 곳이 망한 이유가 너무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은행은 대부분의 자산을 안전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 채권을 어마무시하게 사놨던 겁니다. 그래서 망했다. 미국 채권에 너무 몰빵을 했어, 자산 투자를.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안 망하려고 미국 채권을 사놨는데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겁니다. 아까 미국 국채 수익률 보여드렸죠? 미국 국채 가치가 3개월물이 지금 5%. 그건 진짜 큰일 난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안 산다는 거예요. 미국이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시장에 내놔도 안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국채가 수익률이 높아? 위험자산일 때 수익률이 높고 안전자산일 땐 수익률이 낮죠. 그런데 미국 국채가 3개월물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건 지금 거들떠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살 사람이 없어요. 최근에 옐런이요. 중국한테 손을 내미는 제스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것도 한번 다뤄드렸는데 미국 국채가 인기가 없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미국 국채를 사줄 사람이 중국, 일본인데요. 이 중국, 일본이 미국 국채를 안 사면 미국 국채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필요한데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다. 지금 미국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채권 수익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수입 지출 관련된 도표입니다. 뭐 복잡하니까 총 예산이요. 6조 2천억 달러요. 6조 2천억 달러를 이제 총 지출하겠다. 그 다음에 4조 8천억. 4조 8천억이 들어온다. 1조 3,700, 1조 4천억을 적자를 내야 된다. 빌려야 된다. 이거예요. 미국의 2023년도 예산입니다. 지난 3년간 미국이 기록한 적자예요. 2020년 3조 1천억 달러, 2021년 2조 8천억, 2022년 1조 4천억입니다. 올해도 1조 4천억 정도를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빌려가지고 나라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국이라는 건 적자를 보는 나라여야 되기도 합니다.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적자를 보면 안 되는 나라. 미국은 적자를 봐도 되는 나라. 뭐 요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미국이 매달 발행하는 먼슬리 재정 상태 이런 거예요. 영수증, 지출에 대한 영수, 미국 정부에 이런 거를 매달 발행을 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3월까지예요. 3월까지 적자가 1조 1천억 달러입니다. 올해 예상이 1조 4천억 적자를 볼 예정이었는데요. 미국이 지금 3월까지 1분기에 1조 1천억 원 적자를 봤어요. 미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은행은 망해 나가고 경기 침체의 신호는 확실하게 오고 있는데 인플레는 잡히지 않고 있고요. 금리를 더 올리려고 하니까 겁이 나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을 사람들이 안 사주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미국의 경제가 이상한 신호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바이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진짜 못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한국에게 삥을 그나마 좀 뜯어내는 게 미국 입장에서 바이든이 잘하는 건데, 자, 바이든이 뭘 못했냐. 정의의 사도 놀이에 푹 빠졌었단 말이에요. 후보일 때서부터. 트럼프가 너무 좀 상스럽다. 이게만 너무 치중한다. 동맹의 가치의 동맹 이런 것들이 다 훼손하고 돈돈거린다 막 이러면서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아니 돈 많은 한국을 왜 우리가 지켜주냐. 방위비 분담금 어마무시하게 더 내라 한국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협상의 협상 끝에 미국 무기를 잔뜩 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마무리를 했죠. 그런 것도 막 욕했어. 바이든은. 우린 바이든이 되면 좋을 줄 알았지. 그런데 바이든이 무엇 했냐. 사우디 빈살만을 개쌍욕을 박았습니다. 겸상도 안 하겠다. 기자 있죠? 기자가 이제 암살당한 정황이 많았잖아. 사우디를 비판한. 그 사건으로 나는 빈살만하고 겸상도 안 한다. 빈살만이 확 빡쳐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손을 잡아버렸네. 페트로달러가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에 이어서 아르헨티나도 위안화로 결제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남미가 지금 현재 페트로달러를 깨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중동하고 남미가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바이든 때문이에요. 바이든이 너무 못해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초반에 정의의 사도, 히어로, 마블 히어로 막 이런 기분을 막 냈어. 내가 히어로지 나는 정의가 좋아. 하다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한국이라는 호구를 찾아서 그나마 삥을 좀 뜯어낸 거야. 야, 정의의 사도고 나발이고 이거 나라 망하네. 나라가 망할 것 같아. 큰일 났다. 이걸 복구해야 되는데 저기에서 배 나온 호구가 한 명이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있어. 그래. 저놈한테 삥이라도 좀 뜯어내야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은 재선이 되면 안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젖된 거는 어쩔 수 없다. 왜냐? 윤석열이 대통령이.
자, 미국 경제가 이렇게 이상한데 우리 경제라고 그러면은 멀쩡하냐. 자, 말씀드렸지만 이 그래프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의 동기화가 끊어졌다.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이랬었는데 달러가 지금 약세로 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다.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겸손은 힘들다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제 얘기를 막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약세인데 우리나라도 약세라는 거는 그냥 한국 경제가 망했다는 뜻이에요. 돈이 없습니다. 그냥 한국 경제가 망했다는 걸 돈이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 제일 정직하다니까. 돈이 가장 정직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동기화가 깨진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신호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PF가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PF. 12월 달에 조사한 건데 PF 만기 구조가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이렇게 있는데 12월에 조사한 거면 이제 6월 달에 만기가 되고 돌아온다. 이제 5월이 시작됐죠? 자, 6월 되면 또 한 번의 위기가 옵니다. PF 만기에 따라서 휘청휘청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면 이때 안 터진다? 그러면 12월. 올 가을에 터져나가기 시작하거나 내년 봄쯤에 터져나가기 시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터집니다. 이 부동산 PF를 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갑자기 은행들에서 5%짜리 예금이 등장하고 있다. 5%짜리 예금이 등장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5에서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왜 예금금리가 올라갈까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놈 때문에. 부동산 PF가 빨아먹고 손실 처리될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5%대 예금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5% 예금이 중요한 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투자를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값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값의 하락세를 보면서 뭘 알게 됐냐? 실거주자들만으로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 않는구나. 결국은 투기꾼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투기꾼들이 5% 이상의 예금 상품이 나오면 부동산 하락기에 쳐다보지 않는다. 너무나 안정적으로 5%를 주겠다는데 뭐하러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까? 이러면 큰 손들, 투기꾼들의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게 돼요. 5%의 예금은 약간 그 상징적인 상품이다. 이제 부동산으로 갈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던 돈도 은행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5% 금리라고 해봐야 별거 아니지. 그런데 큰 손들은 달라요. 10억, 100억씩 굴리는 사람들은 5%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부동산을 투자했어. 내가 임대를 줬어. 뭐 관리해야 돼. 세입자하고 뭐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없잖아. 5% 이상의 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와. 리스크 없이. 부동산이 다시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탈 때까지 은행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안 팔려요. 미분양 해결이 안 돼요. 국가가 다 해결해 준다? 해결 못 해줍니다. 왜냐? 국가가 다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출 14개월째 무역 적자고요. 7개월 연속 감소에 경상수지 적자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돈이 없어요. 거기다가 세수 펑크가 벌써 30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일 나옵니까? 제가 저번에도 계속해서 얘기해드린 과태료 공화국 온다. 대낮 음주 단속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과태료 공화국이 왜 좋으냐면 사람들의 반발이 없어요. 걸리거든. 대낮에 음주한 사람들이 막 걸려. 스쿨존에서 음주 단속했더니만 줄줄이 걸려. 이런 거 있죠. 우회전 단속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단속. 헷갈리거든 이게. 헷갈리는데 잡는 사람도 헷갈리고 운전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제도를 안착시키고 음주 단속 해야죠. 꾸준하게 하면 좋아. 대낮 음주 단속 계속 하세요. 근데 돈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박근혜 때 세수 부족이라고 과태료, 단속 어마무시하게 했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정권 초반에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삥 뜯는 짓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불법 주차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조심하셔야지 돼요.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넘어갔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네. 돈이 없어. 자, 나라가 건설사들 다 살려줄 것 같지만 그럴 총알이 부족하다. 거기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터지고 있죠. 정부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일단 정부가 책임져 주자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럴 생각도 없는 데다가 그럴 돈도 없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만 우선권을 먼저 세입자에게 주고 세금이나 이런 거를 뒤로 돌려주면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경매를 멈췄습니다. 부동산 경매 일단 멈추자. 자, 경매를 멈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짜리 예금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자, 경매를 멈추니까 은행에서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이걸 팔아서 불량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경매를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이게 회수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5%짜리 예금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다. 지금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어디 하나 터지기만 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림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미국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 안 좋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같이 망하는 거죠.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